네, 여러분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경제 공부를 좀 세게 할 테니까 약간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공부할 순서입니까? 오늘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 합니다. 우버라는 게 있죠. 예, 우버.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논란이 있었던 심야 콜버스. 마찬가지입니다. 심야 콜버스는 그 한국경제신문 기자하다 나간 친구 하는 거예요. 예. 원래 그 친구가 굉장히 IT 쪽에 그게 있었는데 뭐 예. 친화성이라고 하나요? 예. 근데 나가서 기어이 그 사고를 저질렀어요. 즐거운 사고를 저질렀는데 공유 경제 이러면 자칫 이 사회주의 아니냐? 그 우리나라에서 공유라는 말 하고요. 예. 이거하고 비슷하게 오해받아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이라는 말하고 공유를 마치 그 소셜리즘 그런 사회주의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유 경제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우버나 또는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이거든요. 네, 심야 콜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수요는 있는데 지금 교통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존에 있던 것보다 아주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예. 더 싸고 친절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돈을 받는 거죠. 예, 돈을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 공유라는 말을 쓰냐면 저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다. 예. 그걸 놀리지 말고 남한테 잠깐 빌려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남한테 사용권을 준다. 이게 기존의 임대업입니다. 임대업을 그냥 멋있는 말로 공유경제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우버 얘기부터 좀 할까요? 예. 예. 그 우버가 놀라운 거는 아마 여기 그림이 좀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습니다. 우버의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 게 200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 밸류에이션의 하늘은 어디냐? 예, 그래서 이게 우버의 기업 가치인데요. 예. 우에는 이게 포드 자동차고요. 예. 여기에 GM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2015년 15년 말에 우버의 기업 가치가 이게 이제 2009년에 생겼으니까 영업을 한 6년 한 회사인데요. 기업 가치가 GM이나 포드보다 높아졌습니다. 아니 제가 죄송한 이 무식한 질문인데 우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차량의 수급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 아니군요. 회사 이름이기도 하군요. 우버가 기업입니다. 기업 이름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하고 비교해도 지금 이제 자동차하고 다 비교 회사들하고 기업 토요타, 가치가 보면 지금 5번째입니다. 우버의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현대보다도 높군요. 현대자동차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뭐 2배 가까이 되는.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장되는 회사가 아니고 스타트업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아니고 그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투자하면서 니네 기업 가치는 얼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가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퍼블릭 캐피탈 마켓이 아니고 아직은 프라이빗 캐피탈 마켓에서 형성된 밸류에이션이군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인정하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기업 가치가 $1 빌리언, 요즘 우리 돈으로 1조 1,500억 정도 되면 그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박, 잘 없는 거죠. 상상의 동물. $10억 넘어가면 이제 속칭 유니콘 기업이다. $1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1,000억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희귀하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특이하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우버하고 한번 택시 회사를 보면요. 택시 회사는 기업이 차를 많이 사가지고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주고 고객이 이제 기업한테 대가를 지불하죠. 근데 이제 우버는 이 우버라는 앱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쉬고 있는 자동차하고 개인의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개인한테 다시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자산으로 되는데 개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버라는 회사는 앱만 하나 가지고 있고 차도 없고 기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우버가 그렇게 가치가 높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택시보다 훨씬 싸게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이제 이 회사는 개인들이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차량 안 쓰는 동안에 가서 서비스해주고 비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공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업 가치를 이렇게 높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업용 택시라고 할 때는 말하자면 옐로캡, 예. 색깔이나 예. 또는 영업 표지판이 위에 있죠. 택시. 예. 예. 또 예를 들어서 빈차, 예. 뭐 이렇게 붙여서 예. 자기가 영업용임을 표시하고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태에서 영업하잖아요. 예. 근데 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또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말하자면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신뢰가 쌓이나요? 예. 그게 전자상거래가 가져온 변화인데요. 예. 사실은 이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품질을 알 수 있는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지금 한 100여 개 국가, 37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그 자가용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차를 남한테 그 택시처럼 태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희한한 게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불법인가를 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렌털카 회사한테 가서 자동차를 임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차를 가지고 술 먹으러 갔다가 대리기사를 임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 사람한테서 두 개를 다 임대하면 불법입니다. 각자 임대하면 합법이고. 아, 그런 논리군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내 차량이 있는데 내 시간이 있어서 다른 일벌이 할 게 없어서 남한테 태워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게 이제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영업용으로 등록된 회사의 차량만 하거나 예. 차량을 따로 빌리고 차량만 빌리거나 예. 사람만 빌리는 건 되지 사람하고 차량을 한꺼번에 빌리면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그 경우에는 말하자면 개별 면허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어 택시 회사들로 보자면 택시 회사 영업 면허를 받고 말하자면 당국의 감시를 받고 당국의 요금을 신고해서 인가를 받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그 영역의 일종의 영업권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대가 나왔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든 기존보다 고객한테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면 그게 이제 혁신 경쟁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래서 우버는 그냥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거죠. 택시 콜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차량을 하는데 이제 반대하는 규제 논리는 그런 겁니다. 택시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 미리 면허에 의해서 자격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운전이 특별한 기술일 때는 그게 말이 되는데요. 예. 이제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신뢰 문제, 말하자면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문제하고, 그래도 제복을 예를 들어서 뭐 옐로캡이다 하고 앉아 있으면 아 저게 회사라고 하는 말하자면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구나.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우버로 불렀다. 그럼 정규제처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차를 몰고 왔다 할 때의 신뢰,
또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요금은 이제 우버가 이게 요금 체계가 파괴가 일어난 게 혁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옐로우캡에 택시 메타기가 들어간 게 1900년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거의 한 110년 정도 된 안행이거든요. 그 택시 요금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인정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상관없이 고정된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불금이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강남역이나 홍대 뭐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죠. 예, 그 블랙 마켓이 구성이 되죠. 그걸 여기는 이제 그냥 이 우버의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지역의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 그 우리 할증 요금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그냥 저절로 앱이 올려버려요. 저절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예. 누군가가 올립니까? 그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개별 그 기사들과 고객이 협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빅데이터에 의한 저겁니다. 그 지금 말하자면 앱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어디까지는 얼마다 하고 예. 뜨는군요. 예. 이 그림을 제가 좀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잡아주세요. 예. 지금 이병태 교수님이 들고 벌써 십니다. 빨리 좀 잡아주세요. 예. 이게 이제 이게 우버의 택시 요금인데요. 예. 요 자정 부근에 택시가 공급이 떨어지면 요금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예, 올라가는데요. 미국에서 한번 2014년 뉴이어스 이브예요. 예. 이 우버의 전산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예. 26분간 요 할증 요금 제도가 적용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요는 폭발하는데 평상 요금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우버 기사들이 사람을 안 태우고 길은 막히는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강남역에서 12시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자연적인 실험이 일어났는데 할증 요금 제도가 적용됐을 때는 수요의 100%.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쪽으로 한번 비춰봐 주십시오. 예, 수요의 100%가 다 이제 탈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죽은 동안에는 25%만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가격에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겨울에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이 장면이에요. 공급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밤 늦은 시간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배, 3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야 되고 승차 거부도 많아지니까 서울시가 해피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남역 부근에서 그 시간에 택시를 타면 국민 세금으로 지금 택시 기사들한테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양성화시킨 게 이제 우버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우버를 부르면 2분 4초 안에 거의 다 탑니다. 택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혁신이고요. 아까 질문하신 걸 그러면 이게 위험한 운전수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호 평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딱 열면 제가 어딜 가겠다고 부르면 태우겠다는 택시들이 여러 대가 나타나거든요. 우버 기사들이. 근데 거기에 별 5개 중에 몇 개라고 지금까지 타셨던 분들이 평가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택시는 서비스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젊은 여성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청결도에 대한 기대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택시 업계들이 일본의 MK 택시 벤치마킹하러 많이 갔었거든요. 친절하고 깨끗하다고. 그런데 역시 시장에서 경쟁을 안 하면 이제 특히 요즘은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담배 냄새 나고 그런 거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버는 거기 별표 5개 중에 몇 개냐고 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쭉 있으니까
그걸 보고 타시는 거죠, 고객들이. 빤히 보이는 데서도 고르는 거군요. 고르는 겁니다, 앱에서. 그 다음에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이 불량한 승객이면 승객에 대해서 태우셨던 분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이 공유경제에서 논란이 될 때 어느 국회에 가서 예. 정책 토론회에 불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서울시가 그 우버 기사들을 불법이니까 신고하면 영업 정지 내린다 해서 우파라치 제도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 정지를 3개월 먹은 기사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서 이거 허용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택시라고 하는 거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 이동하는 거니까 서로에 대해서 위험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기사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승객들도 불량한 승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나이도 어린데 홍대 앞에서 태웠더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같은 기사한테 막 이렇게 반말부터 하고요. 내리기 전에 약 좀 많이 드시고 토해놓고 내리시는 분이 있고 막 걷어차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태워보면 이제 기사들이 이거 나쁜 고객이라고 블랙 커스터머라고 레이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리와도 안 봐. 그렇군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위험을 이제 축소시킨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버의 가 어떻게 그 교통 물류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아까 대중교통 수단이 없을 때는 그 수요 공급이 못 맞아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시골 이런 데서는 급할 때 택시 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안 사시는 분들은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험악한 동네는 택시들이 안 갔었는데 그 저소득층이 있는 험악한 동네 사람들이 택시에 비해서 우버를 부르면 2배 빨리 오고 가격은 반이고. 그래서 교통 소외 지역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우버들은 앱을 보고 자기 가까운데 최적의 거를 쫓아가니까 그야말로 공정 가격이라든지 또는 협정 가격, 정부가 정해주는 가격이 아니고 그야말로 각자의 니드에 맞는 가격 그래프가 쫙 나오겠군요. 시장 가격에 맡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버의 운행 효율이 생산성이 3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택시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골라서 공차가 없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을 태우고 1마일을 달리는데 승객을 못 태우고 운행하는 빈차로 운행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게 0.56마일입니다. 근데 택시는 승객 1마일 타고 다니고 공차로 다니는 거리가 1.46마일로 그렇죠. 3배의 그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도시 전체의 비효율이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3배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한 8% 줄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로.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한 1조 5천억 정도. 지금 미국에서는 우버가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으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오겠군요. 그래서 한 1조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가 되고 이걸로 그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연 한 500명 정도 줄었다 이렇게 예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음주운전을 줄이는 대안이 대리운전이거든요. 그죠? 이제 차 몰고 가셨다가 약주를 드시면 하는데, 근데 이게 음주운전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대학생 때 젊은 층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계층이 쓸 수 없는 가격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차에다 내 기름을 쓰고 가는데 택시 요금의 몇 배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버나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자기 차를 가져와서 나를 싣고 가는데 택시 요금보다 싸고 40% 이렇게 싸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그럼 우버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택시 기사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버냐?
시간당 수입이 30%에서 100% 더 높은 거로 나옵니다. 도시별로.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당연히 공차 효율 공차가 줄어들고. 예, 그래서 뉴욕시 한 군데서만 초기 도입돼서 3년 만에 25,000명이 공유 차량 서비스를 통해서 경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 뭐 우버를 옹호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 자가용 차량 영업행위가 불법으로 돼 있고 예. 그 제도를 안 고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전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말하자면 그 택시 제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럼 택시 제도를 말하자면 그동안 쭉 하나의 제도로서 설계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왔던 예를 들면 뉴욕시 교통국과 예. 기존의 그 택시 회사들은 반발하지 않았나요? 많이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시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최초의 이제 서비스가 된 데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예. 거기서도 규제 움직임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해 본 소비자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CD 카운슬 멤버들이 또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 의원들이 이거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가 막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으로 그러면 당신 낙선시키겠다 이런 말에 그냥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소위 우리나라 규제 얘기할 때 맨날 네거티브 시스템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택시 면허를 줬다고 해서 택시 면허자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금지되지 않은 건 뭐든지 다 실험해 볼 수 있다 해놓고 거기서 문제가 되면 이제 사후적인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면허 제도가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채로 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새로 진흥법을 만들지 않으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우버나 또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꼭 택시하고만 경쟁을 하냐. 그러니까 택시보다 값싸고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차를 지금 이제 우리 제가 만약에 그냥 중형차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 손님이 오는데 뭐 아주 귀하게 모셔야 된다. 아니면 동생 집까지 하고 좀 큰 어디 구경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차량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개인의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스키를 타러 간다 그러면 눈 와도 좋으니까 사륜 구동용 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필요한 차량을 자기 차 말고도 이렇게 쓰는 개인의 용도도 많이 이렇게 대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걸 도입하고 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 한번 더 펼쳐 보시면요. 2012년하고 13년인데요. 앞부분이 택시입니다. 택시의 수입은 아주 극소수로 조금 줄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않았군요. 근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는 거는 확 늘어났죠.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택시 외에 다른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리프트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다 우버와 같은 회사들입니다. 경쟁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버만 있는 건 아니고 리프트도 있고 사이드카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콜버스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리무진입니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거래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참여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요 기존의 면허 산업 쪽에서 반대한다고 우리는 그걸 불허해 버리니까 아까 아직 그 택시 또는 교통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쪽에 시장의 문제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걸 세금으로 서울시가 아니 지금도 밤 11시 지난 시간에 종로에서 차 못 잡습니다. 한 잔 먹고 겨울에 나오면 추워 죽겠는데 차는 안 잡히고 제가 지난 아주 추운 날 그렇게 했다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아주 정말 이게 뭐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죠. 우리 유사한 그 택시
부르는 스마트 앱으로 제가 왕십리역에 밤 11시 40분에 내려가지고 예. 추운 날 걸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 택시를 그걸로 불러봤습니다. 예. 콜이 191개가 갔는데 아무 차량도 대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고자 하는 거리가 짧고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택시 사실은 그때 가격이 좀 자유화돼 있으면 그죠? 그렇죠. 이제 여기처럼 얼마든지, 여기 수요 공급이 딸리니까 올리면 그래도 아까 탈수 우리 있는- 그림에서 봤듯이 예. 말하자면 이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예. 얼마든지 오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택시 중에 예. 개인 택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눈깨비나 내리고 그러면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예, 적은데 그러니까, 예. 사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다른 나라도 다 택시 업계의 저항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여 개 국가에서 이걸 허용하냐. 이것들이 소비자 후생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도시의 교통 흐름을 많이 빠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공차로 거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경쟁을 유도해서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냄새 나고 불친절한 택시 아니 기사는 장기적으로는 별로 뭐 이 자가용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못하게. 예. 아니 뭐 그래서- 구글 우버로만 다녀도 그래서 되겠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게 자가용이 운행하는 게 24시간 중에 8%시간만 우리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출퇴근. 예, 그리고 매일 세워놓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92% 시간을 누가 활용할 수 있으면. 오케이. 예. 근데 이제 우리 정주 필름이나 저 같은 사람이 시간 있다고 해서 제 노는 차를 가지고 나가서 나가서 영업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새로운 또 서비스업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놀려놓는 차를 가져가서. 가져다가 우버나 리프트를 해놓고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아주 가난한 분들은 차량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희 차 같은 것들 걷어다가 영업을 시켜서 그분하고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이 점점 효율화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소비자 후생도 높아지고 교통도 빨라지고 자원 저것도 되고 고용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기존 면허업자들만 해라. 콜버스도 그런 거거든요. 관광버스 회사만 해라. 그러니까 원래 놀고 있는 차가 들어와야 가격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걸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새로운 고용도 못 만드는 거죠. 개인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울분을 많이 토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가 경험 안 해봤고 또 소비자가 자기 주권을 주장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막 정부 부처 국회에 가서도 이런 것들이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도 좋고 일자리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옳은 얘기라고 그러는데 서울시 광장에 택시기사가 300명이 가가지고 데모 한번 한 번 한 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걸로 그냥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법 사실 개정 그런 식으로 되면 기존의 이권이나 기존의 하나의 그 짜여진 세계에서 혁신이 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도 수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준은 사실은 경쟁은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규제 개혁이라는 게 전부 기득권 세력들의 그렇습니다. 다툼으로 결론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어쨌든 오늘 또 우리 교수님 와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우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알겠습니까만 오늘 아주 요해가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우버 얘기 좀 해봤는데요. 저로서는 완전히 이 생각이 정리가 이제 되고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